그럼 내일은 어떤 기사가 투자자 여러분을 찾아갈지 매일경제 내일신문 체크해 보겠습니다. 내일장 여신 첫 번째 기사입니다. K원전 수출대는 미국의 8억 불씩 일감 보장 논란이라는 헤드라인이 올라와 있습니다. 한국 수력 원자력이 올해 1월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타결한 지식재산권 협상에서 원전 수출 프로젝트당 1억 5천만 달러의 IP 사용료 지급과 8억 달러의 일감 보장을 약속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원전 업계에서는 과도한 양보를 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합의에 따르면 한수원은 원전 수출의 수익성이 크게 낮아지는 건 물론 웨스팅하우스에 넘겨줘야 할 8억 달러 이상의 일감과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는 수주에는 참여할 유인이 없어지게 됩니다. 한수원 관계자는 반대급부로 우리가 웨스팅하우스에서 얻는 메리트도 적지 않다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는 비밀 유지 협약으로 인해서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의 괴담은 부담으로 작용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부분 김민성 매니저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렇게 한국수력원자력이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식재산권 협의에서 불리한 입장을 선택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체코 원전 수주 최종 계약을 위한 고육책으로 보인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논란의 중심에 있는 K원전, 반등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네, 저는 뭐 가능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K 원전에 대해서는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미 폴란드라든지 체코 원전에 대한 수주 때부터 얘기가 계속 나왔던 게 박리담의 형식으로 해서 가격을 낮췄기 때문에 수주가 가능했던 거다라는 식에 대한 좀 우려감이라든지 모멘텀 훼손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맞불이 나타나기 시작을 한 게 가격에 대한 좀 우위를 형성을 하면서 싸게 팔았기 때문에 기술력에 대한 경쟁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던 웨스팅하우스에 대한 논란도 지속적으로 있었던 상황인데 사실 이 노이즈는 사실 시작하면서부터 없어진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가 계속 있었던 노이즈가 한 번 더 부각이 됐었던 것뿐이지 여기에 대한 모멘텀으로 이 기업 업황 자체에 대한 모멘텀이 훼손이 되는 건 아니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이제 웨스팅하우스 미국에 대한 수주 그리고 체코랑 폴란드 이 수주로 끝나는 거다라고 하면은 사실 지금에 대한 수주는 크게 의미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에 대한 모멘텀 자체는 버블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맞긴 하겠지만 제가 항상 누누이 말씀을 드렸던 게 이걸 시작으로 해서 주변 국가에 대한 파이프라인을 확대하기 위해서 한국에서는 우선적으로는 수주를 진행하는 게 최우선 이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 대한 기술력을 인정받고 추가적인 수주를 넓혀가는 파이프라인 확대가 주된 목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에 대한 모멘텀으로 수익성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여기에 대한 우려감보다는 이걸 통해서 일단은 수주를 확정 짓고 나서 추가적인 파이프라인 확대가 되는 게 이어진다라고 하면 오히려 좀 모멘텀 자체로는 우려감 대비해서 다시 한번 반등에 대한 요소가 이어질 수 있을 거라 좀 바라보고 있고요. 차트 한번 보여주시게 되면은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뭐 여러 가지 노이즈도 있고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의 모멘텀은 이제 최근 들어서 가격 조정이 뭐 시장 대비해서 좀 조정이 이어지는 모습도 많이 보여지긴 했었지만 지금 우리가 중요하게 바라보는 거는 대차 잔고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대차 잔고가 늘어났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게 바로 공매도가 늘어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감이 형성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 일부 차익 매물이라든지 우려감이 형성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가 좀 제대로 이제 들여다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대차 잔고가 많다 하더라도 이게 공매도랑 바로 직결되는 건 사실 아닙니다. 공매도를 칠 수 있는 잔고가 늘어난 거지 지금 당장 이게 공매도가 바로 늘어났다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대차 잔고가 늘어난 기업들은 오히려 공매도를 이제 투자하기 위해서 주가를 다시 한번 끌어올릴 수 있는 역발상이 필요한 구간이라 좀 바라보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대차 잔고 상위권에 올라갈 수 있는 게 두산 에너빌리티인데 여전히 주가는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매도가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주가가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고점에서 공매도를 칠 수 있는 매물들이 다시 한번 늘어나고 있는 상황. 이고 여전히 좀 버블이라고 바라볼 수 있는 구간까지 올라간 건 아니기 때문에 역발상을 생각했을 때 이게 바닥이 찍고 나면은 다시 한번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좀 바라보고 있어서 원전에 대한 우려감은 노이즈는 계속해서 많겠지만 너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원전에 대해서는 너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네, 김동관 20.85%로 하나 일대주주 승계 논란 털고 본연 사업 집중한다라는 헤드라인이 올라와 있습니다. 최근 논란이 불거졌던 한화그룹 관련한 소식입니다. 김승현 한화그룹 회장이 한화지분을 새 아들에게 증여하기로 했습니다. 한화지분이 22.65%의 절반인 11.32%를 증여했는데요. 최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유상증자 이후 이 승계 논란이 제기가 됐었죠. 이는 승계 논란을 털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한화와 하나에너지를 합병하기 위해서 한화의 주가를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그룹은 새 아들의 지분을 끌어올리면서 투명하게 승계를 완료하겠다고 강조했는데요. 이로써 김동건 부회장은 한화의 실질적인 최대 주주로 올라서게 됐습니다. 또한 새 아들은 하나에너지의 지분 100%를 가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 지분 증여로 인해서 새 아들의 한화 지분율은 42.62%가 됩니다. 이로써 경영권 승계가 완료됐는데요. 하나그룹 관계자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성공적인 유상증자를 통해서 글로벌 장상 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이렇게 경영 승계가 마무리된 하나그룹, 앞으로의 주가 흐름 어떻게 될지 매니저님 인사이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네. 이렇게 하나그룹이 경영 승계를 완료했다라는 기사를 살펴봤습니다. 이로써 유상증자를 둘러싼 오해를 없애겠다는 의지로 보이고 있는데요. 최근 유상증자 이슈와 더불어서 글로벌 불확실성까지 더해지면서 최근 주가가 좀 힘이 붙였던 모습이었습니다. 앞으로 하나그룹 주가 흐름 어떻게 전망하실까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하나의 노이즈 정도는 좀 정리가 됐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하나 에너지랑 한화랑 이제 M&A 형식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사실상 뭐 증여세라든지 양도소득세 이런 게 안 나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좀 진행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앞전에도 이제 삼성 계열사를 증여를 하는데 에버랜드도 그런 식으로 좀 방식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논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주 친화적이지 못한 방향성으로 가다 보니까 노이즈가 굉장히 커졌기 때문에 하나도 그렇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감으로 좀 주가가 많이 밀리기도 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가장 큰 노이즈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통해서 3조 6천억이라는 유상증자를 진행했다. 결국에는 이 기업에 대한 주가가 좀 주식 개수가 늘어나게 된다라고 하면은 주주 입장에서는 그렇게 좋을 수는 없습니다. 상승하는데 더 많은 돈이 필요할 수밖에 없고 유통하는 주식이 늘어난다라고 하면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노이즈는 아직까지 많이 남아 있으면 그냥 여러 가지 노이즈 중에서 하나 정도는 좀 해소를 했다. 이 정도로 좀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도 최악의 상황은 좀 지나갔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바닥은 다지지 않을까 좀 이렇게 바라보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가 좀 더 지속적으로 체크해야 될 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한 유상증자가 그렇게 된다고 해서 사라지는 건 아니고 결과적으로는 주식에 대한 개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변동성 어느 정도 확인이 필요하다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노이즈까지 어느 정도 잘 해소가 된다라고 하면은 기업에 대한 멀티플 자체는 굉장히 훌륭한 기업들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조정 이후에는 추가적인 반등도 충분히 가능하지만 여기에 대한 회복이라든지 노이즈 해소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가 있다 보니까 이번에 경영권 승계가 끝났다고 해서 우리가 급하게 접근을 하시기보다는 관망세로 방향성을 좀 체크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추가 상승 여력은 남아있지만 이번 이슈로 인해서 조금 더 관망적인 태도 취해보자라는 인사이트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김민성 매니저 인사이트 만나봤고요. 내일장 신문도 미리 읽어봤습니다. 오늘은 주주총회에서 4명의 전문가와 함께 4월의 투자 전략 세워보겠습니다.